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 거실에서요. 그리고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미안해. 근데 넌 이미 알고 있었잖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보였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 재훈과 저는 연애 3년 끝에 결혼했고,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훈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재훈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의 육감이요. 어느 날 재훈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야? 물었더니 재훈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회사 여직원이 향수를 뿌렸나 봐. 엘리베이터에서. 그 말을 믿어야 했을까요? 저는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재훈의 휴대폰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거실에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샤워할 때도 욕실 문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왜 휴대폰을 그렇게 챙겨? 물었더니 재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 올 수도 있잖아.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재훈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한다는 걸 들키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주말 재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토요일 회식이라니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니, 보는 척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재훈 생각뿐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재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취했어. 대리 불렀으니까 걱정 마.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재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훈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재훈의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요. 회식이라고 했는데 왜 호텔에 간 걸까요? 저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제 정말 힘들었어. 상사가 계속 술을 따라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고생했어. 하지만 제 마음속은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그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토요일 밤에 라운지 예약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재훈의 이름을 댔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2인 예약으로 되어 있네요. 2인이요. 회식이 아니라 누군가와 둘이 간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재훈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뭐 해 먹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 재우는 밥을 먹으며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꾸만 저를 짓밟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재훈이 말했습니다. 나 샤워 좀 할게.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탐정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분, 남편분 미행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탐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님, 오늘 저녁 7시에 만날 수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탐정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진들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훈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재훈이 한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호텔 로비로 함께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재훈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왔네? 저녁 먹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재훈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변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어. 들킬 줄 알았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요. 들킬 줄 알았으면 왜 한 거야?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왜 그런 거냐고.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식었어. 미안해.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기 무서웠어. 너 상처받을까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운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재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야. 이름은 수진이고. 수진이요.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6개월이요. 제가 의심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재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금. 짐 싸서 나가. 재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재훈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줬습니다. 재훈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으니까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 수진이에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진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오빠 찾으러 왔어요. 재훈 오빠요.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다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오빠가 여기 있다고 해서요. 저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나갔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고요. 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다릴게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제 집에서 기다리겠다는 건가요? 여기 당신 집 아니에요. 나가세요.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언니, 이제 이혼하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곧 오빠 집이 될 텐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요? 수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언니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훈이 이미 결혼 계획까지 세웠다는 건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화내세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가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라고. 수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파요. 놓으세요.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진을 문 밖으로 밀었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언니, 이러지 마세요.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문 열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재훈이 받았습니다. 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여자가 우리 집에 왔어. 이게 무슨 짓이야? 재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갔구나.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말렸어야 했다고? 그게 할 소리야? 재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애가 아니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요. 그래, 당신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 나한텐 도둑고양이로밖에 안 보이는데. 재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수진이 잘못한 거 없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아가면서 잘못이 없다니요. 당신 정신 나갔어?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잖아. 수진이는 그냥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재훈아, 우리 5년 동안 함께 했어.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었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깨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예요. 수진이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빨리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참고 들었습니다. 뭔데요?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빠랑 제주도 가요. 신혼여행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오빠는 이미 저 선택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더 깨졌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수진이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혼을 차지하는 거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계획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재훈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늘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훈이가 바람을 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탐정 사진부터 수진이 집에 온 것까지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 당장 집으로 오너라.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셨습니다. 고생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어라. 다 울어버려.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지연아, 이혼할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근데 그 여자 일은 내가 처리할게.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시어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훈이 회사에 알릴 거야. 사내 연애 금지 규정 있잖니.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재훈의 회사는 사내 연애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들키면 둘 중 한 명은 퇴사해야 했죠. 하지만 어머니, 그러면 재훈도 피해를 볼 텐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재훈을 아직 미워할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원하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생각해봐. 그 여자가 너한테 한 짓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한 짓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찾아온 것, 제주도 간다고 놀린 것, 모든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당장 회사에 연락할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당신이 바람 폈다고요.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왜 엄마한테까지 말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요? 비밀로 해달라고 했나요? 재훈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너 이러면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변호사 알아봤거든요. 당신 유책 배우자니까 제가 더 많이 받는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재훈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회사에 연락했어. 인사팀에서 조사 들어간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증거도 보냈어. 내가 준 사진들 말이야.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넌 내 며느리잖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은 끝났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이틀 후 재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연아, 제발 회사에 연락해서 취소해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해고될 것 같아. 제발 도와줘.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여자 걱정만 하다니요. 저한테 왜 부탁해요? 수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죠. 재훈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바람 피운 건 당신인데요. 재훈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이제 남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수진이 퇴사했대.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 재훈이는 경고만 받았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퇴사했다는 게 시원하면서도 왠지 허무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지연아, 재훈이가 수진이랑 동거 시작했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원룸에서. 재훈이가 짐 다 옮겼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혼도 안 끝났는데 벌써 동거라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혼 빨리 진행해. 그놈 손에서 벗어나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재훈을 만났습니다. 재훈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재훈이 유책 배우자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거든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피고인에게 60%, 원고인에게 40%로 결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평하진 않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재훈과의 인연은 끝난 거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저는 멈춰섰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이야. 저는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후회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는 당신 혼자 하세요. 저는 이제 앞만 볼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연아, 재판 끝났니?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 확정됐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새 출발해.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5년의 결혼이 끝났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재혼 생각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줄어든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 민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언니, 혹시 재훈 씨 소식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수진 씨랑 헤어졌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제 친구가 같은 회사 다니는데 수진 씨가 재훈 씨 돈만 쓰고 바람 폈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남자랑 놀다 들켰대요. 재훈 씨가 완전 충격받았다던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재훈이 저한테 한 짓을 그대로 당한 거였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재훈 씨한테 연락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인생이랑 상관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인지 동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재훈이었습니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재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5분만.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재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완전히 망했어. 수진이가 내 돈 다 쓰고 도망갔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동정받으려고요? 재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사과하러 왔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재훈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재훈 씨,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일어나. 용서해 줄 때까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요? 뭘 용서하길 바라는데요? 재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짓 다 알아. 정말 미안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제 인생 5년 돌려줄 수 있어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나 정말 후회해. 내가 최고였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재훈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순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이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재훈이가 어젯밤 너한테 갔었니?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놈이 집에 와서 울더라. 내가 안 받아줬다고.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한 건가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옳았어. 재훈이는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지연아, 재훈이 요즘 일도 안 나간대. 걱정이야.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남의 일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재훈이 바로 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처음 만난 카페에서. 그 카페는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7년 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장소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로 향했습니다. 재훈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할 말 하세요. 재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수진이한테 당하고 나서야 내 마음을 알았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해봐야 아는 거였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나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저는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훈 씨,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린 끝났어요. 재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 근데 그냥 내가 알아줬으면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사과받았어요. 이제 가봐도 돼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재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정말 변했어. 다시 기회를 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당신 믿을 수 없어요.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저는 일어섰습니다. 재훈 씨, 행복하세요. 저도 제 길 갈게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들었고 주말엔 등산도 갔습니다. 재훈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 소식이요. 언니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데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사고 쳤어요. 음주운전하다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쳤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행히 혼자 사고라서요. 근데 면허 취소됐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회사 돈 횡령했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수진 씨 뒷바라지하느라 돈이 필요했나 봐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 사고 그런 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그런 짓까지 했다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고소한대요. 재훈 씨 구속될 수도 있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훈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재훈이 일 들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듯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그 애를 잘못 키웠나 봐. 저는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재훈 씨가 선택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부탁했습니다. 지연아, 재훈이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니? 내가 아는 변호사 있잖니. 저는 망설였습니다. 재훈을 도와줘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내가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 연락처를 보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와줘. 재훈이 내가 오면 힘이 날 거야. 저는 결국 재판정에 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재훈을 봤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훈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외면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재훈의 죄를 나열했습니다. 횡령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전액 변제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으며 죄질이 불량합니다. 실형이 마땅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훈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재판정을 나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재훈이 불쌍하면서도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와줘서.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재훈이 면회 와줄 수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 씨? 돌아보니 낯선 여자였습니다. 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 수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도 진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사하려고요. 언니 덕분에 제 인생 완전 망했거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 탓인가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누구 탓이에요? 언니가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면 저 잘 살았을 텐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운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제 자유죠.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언니.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수진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알아요? 재훈 오빠가 왜 저랑 바람 폈는지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언니랑 있으면 답답하대요.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오빠는 자극적인 걸 원했어요.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 앞에서 울 순 없었습니다. 다 들었으니 이제 가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수진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수진과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재훈이 저를 답답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착했던 게 잘못인가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저는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언니, 저한테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저는 결국 수진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뻔뻔하네요. 자기가 바람피운 주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민지야, 수진이 말이 자꾸 생각나. 내가 정말 답답한 사람이었을까?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재훈 씨가 이상한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재훈이 저 떠났잖아.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재훈 씨가 바보였던 거예요. 저는 민지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지금 시간 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왜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집으로 올 수 있니?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자 시어머니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이 물건들이야. 감옥 가기 전에 두고 간 거. 상자를 열자 재훈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옷, 책, 그리고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이거 읽어봐.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이거 재훈이 일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읽어보면 알 거야. 재훈이가 너한테 숨긴 게 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오늘도 지연이는 날 위해 맛있는 밥을 해줬다. 근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닌 것 같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회사에서 수진이를 만났다. 밝고 자유로워 보였다. 지연이와는 다르다. 지연이는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힌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답답했다니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읽어봐. 뒤에 중요한 게 있어. 저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수진이와 처음 키스했다. 죄책감이 들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느낌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일기를 읽는 게 옳은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지연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안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수진이는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더 읽어야 해.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이야.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배신당했다. 내가 지연이한테 한 짓을 그대로 당했다. 이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음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사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부모님이 권해서 결혼했을 뿐이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건 재훈이가 화나서 쓴 거야. 진심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혼자 사랑한 걸까요? 재훈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어라. 다 울어. 저는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지난 5년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저는 진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지연아, 이제 알았으니 완전히 잊어. 재훈이 같은 놈 생각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시어머니가 고백했습니다. 나도 재훈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지 의심했었어. 근데 내가 좋은 며느리라서 모른 척했어.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재훈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은 뭐였을까요? 저만 혼자 사랑한 시간이었을까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누군가 함께 탔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몇 층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2층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도 12층이네요. 이웃이시네요.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습니다. 함께 내렸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각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라는 남자에게서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연애 같은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훈의 일기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재훈이 이상했던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설탕 좀 빌려도 될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부엌에서 설탕을 꺼내 건넸습니다. 민준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려는데 설탕이 떨어졌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출근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려고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출근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디 다니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광고회사요. 민준 씨는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다녀요. 변호사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변호사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혼 전문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명함 드릴까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 이미 이혼했거든요. 민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했네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민준은 어떻게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민준과 헤어진 후 저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점심시간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새로 이사 온 이웃이 나한테 이혼 전문 변호사래.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혼한 거 아는 것 같더라고. 민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그냥 우연이겠지? 민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 좀 하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웃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혼자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같이 먹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했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민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민준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 결혼했나 싶었습니다. 민준이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파스타 좋아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해요. 식사를 하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이혼하고 얼마나 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정도요. 민준 씨는 어떻게 아셨어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전 남편, 재훈 씨 알아요. 제가 재훈 씨 사건 맡았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재훈 씨가 횡령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제가 변호를 맡았어요. 그때 지연 씨 얘기를 들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일부러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슨 의도였는데요? 민준이 저를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저는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 씨가 감옥에서 저한테 부탁했어요. 지연 씨 좀 지켜봐 달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켜보라고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훈 씨가 걱정했어요. 혼자 잘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재훈이가 할 소리예요? 절 배신한 주제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재훈 씨가 진심으로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이웃으로 이사까지 온 거예요? 이거 스토킹 아니에요? 민준이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여기 방이 났길래요. 진짜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민준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전 더 이상 재훈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민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 씨,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재훈 씨 때문이 아니라 지연 씨가 힘들어 보여서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근데 전 괜찮아요. 도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민준의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재훈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엮이다니요. 집에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인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지연 씨한테 전할 말이 있대요. 사실 수진 씨랑 바람핀 게 계획된 거였대요. 제 귀가 의심됐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재훈 씨가 일부러 바람을 핀 거래요. 지연 씨가 이혼하게 만들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병에 걸렸대요. 췌장암이요. 말기래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췌장암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년 전에 진단받았대요. 그래서 지연 씨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일부러 바람을 피운 거래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겨우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지연 씨가 자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떠나려 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럼 수진이는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는 재훈 씨 사정을 알고 도와준 거래요. 연기였던 거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재훈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옥이요.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으로 이송됐대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재훈 씨가 정말 미안해한대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대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함께 이겨낼 수도 있었는데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훈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재훈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재훈이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지연아? 저는 다가갔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재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힘들까봐. 저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 함께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요. 재훈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재훈을 안아줬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재훈은 저를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떠난 거였습니다. 재훈 씨, 이제 함께 이겨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요. 근데 언니,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수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재훈 오빠, 암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재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숨겨봤자 소용없어요. 언니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뭐가 진실이에요? 수진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요, 재훈 오빠가 언니 재산을 노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언니 아버지 회사 주식, 그거 노린 거예요. 재훈 오빠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연 씨, 저는 재훈에게 소리쳤습니다. 대답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그랬어. 근데 나중엔 진짜 널 사랑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요. 진짜 사랑이요? 거짓말로 시작한 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지난 5년이 통째로 사기였던 겁니다.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죠. 제 인생이 통째로 사기극이었는데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참 후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준 씨, 이것도 다 알고 계셨죠?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는 알았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불쌍한 피해자 관찰하려고요? 민준이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민준을 밀쳤습니다. 도움이요? 진실을 숨긴 게 도움이에요? 민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온 집안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지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끄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수진. 저는 문자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수진이 할 얘기가 뭘까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또 있는 걸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요? 수진이 바로 답했습니다. 지금 언니 집 앞이에요. 내려와요. 저는 놀라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내려갔습니다. 수진을 마주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언니 화난 거 알아요. 근데 제 얘기 들어봐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빨리 말해요. 수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는 안 돼요. 카페 가요.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병원에서 한 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부러요? 왜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재훈 오빠한테서 언니를 떼어놓으려고요. 오빠는 진짜 암 환자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재산 노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대체 뭐가 목적이에요? 수진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언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오빠는 곧 죽어요. 몇 달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오빠한테 매달리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저는 수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한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가 오빠를 미워하고 떠나야 새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재훈 오빠가 부탁했어요. 지연이를 미워하게 만들어 달라고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는 언니가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악역을 부탁한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결정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재훈 오빠 만나지 마세요. 오빠 마지막 소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야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빠는 편히 못 가요. 평생 미안해하면서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훈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수진 말대로 떠나야 할까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언니, 제가 오빠 곁에 있을게요. 마지막까지 돌볼게요. 그러니까 언니는 새 삶을 사세요.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친오빠처럼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오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훈 오빠는 제 이복 오빠예요. 아버지가 다르지만 같은 엄마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네. 오빠가 병 진단받고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언니한테 미움받고 싶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세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시어머니는 몰라요. 저희 엄마가 재혼하기 전 낳은 딸이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오빠 만나지 마세요. 오빠를 사랑한다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재훈을 만나야 할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수진 말대로 떠나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재훈이가 위독하대. 빨리 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가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재훈이가 너 보고 싶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재훈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저는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재훈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어. 저는 울었습니다. 바보. 함께 있는 게 짐이 아니에요. 재훈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연아, 행복해야 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강한 사람이야. 저는 재훈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재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재훈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줘서.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진도 왔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더 잘 돌봤어야 하는데. 저는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재훈이가 덜 외로웠을 거예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집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재훈을 생각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요. 이제 재훈은 없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재훈이 편히 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훈의 유언장을 공개한다고요.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지연에게 상속합니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제 마음을 전합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훈이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다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재훈이 마음 받아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따로 지연 씨에게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내 병은 완치됐어. 3개월 전에 기적적으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이미 너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으니까. 차라리 이대로 죽은 걸로 하고 싶었어.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거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완치됐다고요. 그럼 재훈은 어디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건가요? 저는 급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재훈이 완치됐다는 거 알았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편지 내용을 말했습니다. 수진도 놀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저한테도 숨긴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재훈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민준을 들여보냈습니다. 뭔데요?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 살아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재훈 씨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가짜 죽음까지요. 지연 씨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장례식은 뭐였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다 연극이었어요. 시신도 가짜였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을 이렇게 속여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진심이었어요. 지연 씨를 사랑하니까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황당한 웃음이요.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민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재훈 씨가 전화래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비행기 티켓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주도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저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안 가요. 이제 지쳤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재훈 씨 진심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 다음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 새 출발할 수 있게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이에요. 다음 날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재훈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울어야 할까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재훈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왔구나.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재훈은 맞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대체 왜요? 재훈이 저를 안았습니다.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 나 때문에 평생 묶여 사는 게 싫었어. 저는 재훈을 밀쳤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방법이 없었어. 저는 재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재훈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재훈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훈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재훈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끝이에요. 완전히요.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 씨, 당신은 저를 너무 많이 속였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믿어요. 재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재훈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5년의 결혼, 그리고 1년의 이별이 모두 끝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민준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 어떻게 됐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났어요. 완전히요. 민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많이 도와주셨죠?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만에요. 앞으로도 도와드릴게요. 이웃으로서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민지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민지가 물었습니다. 재훈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어. 이제 생각 안 해. 민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언니. 이제 언니 인생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점심시간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는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재혼에게서, 과거에서, 모든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주말마다 미술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재혼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득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요즘 어떠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림도 배우고 있어요. 민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 그림이요? 멋진데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커피 한잔 할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머 감각도 있고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연 씨, 이제 괜찮으세요? 진짜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대단해요. 진짜로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잘 견뎠어. 이제 행복해도 돼.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재혼이라는 이름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죠?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재훈이 이모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한테 꼭 전해야 할 게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려야 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미경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지연 씨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미경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해요. 파일을 펼치자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기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사진들이었습니다. 미경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재훈이가 지연 씨한테 한 짓들 다 계획된 거였어요. 그런데 계획한 사람이 재훈이가 아니에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훈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김민준이에요. 지연 씨 이웃이죠?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미경이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민준 씨와 재훈이는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민준 씨가 재훈이한테 모든 걸 지시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가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 씨는 지연 씨를 처음부터 노렸어요. 정확히는 지연 씨 아버지 회사를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회사요?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지연 씨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제약회사, 굉장히 가치가 높죠. 민준 씨는 그 회사를 탐냈어요. 그래서 재훈이를 이용한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재훈이도 공범이었어요?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재훈이는 중간에 마음이 변했어요. 지연 씨를 진짜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민준 씨 계획을 망치려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가 뭘 했는데요? 미경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훈이를 협박했어요.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지연 씨를 해치겠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경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더 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습니다. 미경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재훈이가 가짜로 죽은 척한 것도 민준 씨 짓이었어요. 그래야 지연 씨가 완전히 무너져서 민준 씨한테 의지하게 되니까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민준 씨가 저한테 접근한 것도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웃으로 이사 온 것도 친절하게 대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요. 지연 씨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였죠. 저는 구토가 날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또 저를 배신했다니요. 미경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타예요. 서류를 보니 결혼 신고서였습니다. 제 이름과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이미 준비해 둔 거예요. 지연 씨가 자신한테 완전히 빠지면 결혼하려고요. 그러면 지연 씨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미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이 모든 증거를 모아뒀어요. 민준 씨를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훈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요. 숨어 지내고 있어요. 민준 씨가 찾으면 위험하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재훈이한테 가야 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가 지연 씨를 감시하고 있어요. 움직이면 바로 알아차려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경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민준 씨한테 들키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 사이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민준 씨를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미경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세요. 곧 끝날 거예요. 저는 찻집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민준에게 들키지 않으려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준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지연 씨, 잠깐 시간 되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게 가짜였다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후에 집에 안 계시던데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역시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미술학원 갔다 왔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겠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지연 씨 좋아해요. 사귈 수 있을까요?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니 역겨웠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니요. 저는 최대한 당황한 척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요. 제 마음 받아주세요. 저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꽉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대답 들을 때까지 안 놔줄 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 너무 갑작스러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요. 민준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너무 기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준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하지만 꼭 좋은 대답 주세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연기를 일주일이나 계속해야 한다니요. 다음 날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일 안에 민준 씨를 체포할 거예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민준 씨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민준을 만날 때마다 웃었고 고민하는 척 했습니다. 민준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연 씨, 결정하셨어요? 저는 망설이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요. 민준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계신가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제가 김민준인데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연 씨, 당신이 신고한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재훈이가 했어요. 당신이 한 짓 전부 증거로 남겨뒀더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경찰이 민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연 씨, 후회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모든 악몽이요. 며칠 후 재훈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저는 재훈을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재훈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재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평생 잘할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다시 시작한다고 약속 안 했어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알아. 근데 포기 안 할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과 함께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재훈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을 거라는 것이요. 그날 밤 재훈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훈 씨,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연애부터요. 재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연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은 나중 문제고 일단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할게.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마세요. 약속해요.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치료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재훈은 매일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꽃도, 편지도, 때로는 직접 만든 음식도요. 저는 그런 재훈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물었습니다. 지연아, 행복해? 저는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조금씩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천천히 갈게.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훈을 거의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재훈도 변했습니다. 더 솔직해졌고 더 배려심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저는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재훈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번엔 제대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수진도 왔습니다.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저는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고생했죠. 수진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재훈과 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으로요. 파리에서 로마까지 저희는 함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생은 너한테 다 바칠게. 저는 웃었습니다. 과장 좀 줄여요.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과장 아니야. 진심이야. 저는 재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번엔 진짜 평생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했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재훈은 딸을 보며 울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이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우리 딸이에요. 아이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만약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재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평생.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행복을 느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낸 끝에 찾은 행복이었다.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재훈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딸아, 엄마는 너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진짜 행복은 그 끝에 있다고. 사랑한다, 우리 딸.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짜로 행복했으니까요.